자, 이번 시간에는요, TAT급 76회 세 번째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실무 파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무 수행. 지난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관리 파트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파트인 결산 부분, 결산 파트 해보도록 하죠. 실무 수행 세 번째 결산.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결산에서 수동결산, 수동결산이란 의미는 여러분들 그 일반전표 입력해서요. 일반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여러분들이 차변, 대변 해당되는 이 회계상의 거래를 분기해서 입력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뭔가 봤더니 우리은행에서 차입했대요. 1억 2천을. 그런 다음에 차입 시기는 2022년 6월 30일 날 차입을 했는데 만기가 언젠가 봤더니 2026년 6월 30일이래요. 만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가 보다 보고요. 두 번째, 농협에서는 6천만 원을 차입했는데 차입 시기는 2023년 6월 30일 날, 그 다음에 2025년 6월 30일 1년 지난 다음부터 3년간 원금 균등 분할해서 상환할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낸 이유가 뭘까? 이거는 여기 차입금인데 우리가 빌리고 나서 상환해야 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빌렸을 때 여기 자료 설명에서도 2024년 은행별로 장기 차입금을 나타냈다는 얘기죠. 장기 차입금 계정인데 우선 장기 차입금 계정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문제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원포인트로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이런 문제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차변에 우리가 돈을 빌려요. 회사에서 보통 예금으로 여기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6천만 원 이렇게 빌렸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장기 차입금 해갖고서는 6천만 원, 물론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죠. 그런데 여기 장기 차입금과 관련돼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년 전에 빌렸건 3년 전에 빌렸건 여하튼 1년이 넘는 장기 차입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날짜가 여기다가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빌렸는데 그 기간은 1년 이상인 경우 이렇게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죠. 또 갚아야 되는 날짜도 1년이 넘어가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가 2024년 12월 31일인데 얘가 2025년 어느 날 12월 31일 이전에 상환해야 되는 장기 차입금이라면 그 금액만큼을 계정을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으로 계정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체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은행인 경우에 2022년에 우리가 차입하기는 했지만 만기가 2026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2025년인데 내년에 만기일이 상환일이 도래하는 게 없죠. 그래서 얘는 손댈 필요 없이 장기 차입금으로 놓아두면 돼요. 그런데 여기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생겼죠. 2025년 6월 30일부터 3년간 원금을 균등분할한다고 했으니 매년 2025년부터 2천만 원씩 3년에 나누어서 상환을 해주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상환하는 분만큼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내년 분만 2천만 원 이렇게 빼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해서 대체를 이렇게 기말에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장기 차입금과 관련된 이슈는 대부분 여러분이 세무 2급까지 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내년 분만 이렇게 대체해 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들한테 주로 내는 시험 문제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12월 31일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여러분들은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거라고 한다면은 장기 차입금에도 거래처, 은행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에도 내년에 상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이렇게 해놓을까요? 양쪽 다 뭐를 입력한다? 거래처 입력해야 된다는 것만 약간 주의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래요. 차변에다가 장기 차입금 해주시고요. 은행은 농협 치면 농협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2천만 원만 내년에 상환해야 될 거. 대변에다가는 유동성 장기 부채 2천만 원. 그리고 참고로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 지금 유동성 장기 부채가, 여기 유동성 장기 부채가 유동 부채인지 또는 비유동 부채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와요. 보통 여기 유동과 장기 부채,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앞에 게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했을 때 뒤로 보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또 의미 자체가 내년에 상환해야 될 거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 부채의 계정은 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까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 자동결산이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요 해당되는 자료를 해당되는 칸에다가 입력해 주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면 안 될 거 F3 눌러서 전표 추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산자료 입력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재고액 1번 문제는 보니까 1번 문제는 기말 단기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단기 대여금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기말연재. 그래서 저는 주로 재무상태표를 봐요. 아직 결산 마감이 되지는 않았지만 12월달로 나와라. 자, 요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지금 재무상태표를 여기 다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를 했더니 재무상태표에 에러 금액이 에러가 났다고 이렇게 뜨고 있죠. 이거는 아직 결산 마감이 다 되지 않아서 이런 자료가 뜨는 거고, 이따가 요 다음 문제인 잉여금 처분계산서 처분 확정일 요거 관련된 자료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게 재무상태표 조회할 때 요 에러가 뜨지 않아요. 이게 여기까지 마감을 해줘야지 재무상태표에 여기 조회할 때 에러가 뜨지 않는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따 여기까지 다 해보고 나서 우리 자동결산까지 다 해보고 나서 재무상태표 다시 조회했을 때 요게 뜨는지 안 뜨는지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 대여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디 갔어요? 단기 대여금 맞죠?
여기 단기 대여금은 6,450만원 이렇게 있죠. 6,450만원에 대해서 1%를 갖다가 대손 설정을 한다고 했어요. 1%. 그럼 금액은 얼마겠어요? 공 2개 지으면 64만 5천, 64만 5천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손 충당금이 사용하고 얼마 남아 있어요? 50만원은 남아 있죠. 50만원 남아 있으니까 부족분만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14만 5천원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은 됐어요. 자, 근데 얘를 갖다가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자동 결산, 즉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금액만큼을 수동 결산으로 할 수도 있어요.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 입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차변에 이 계정이 뭐가 되냐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4만 5천원 이렇게 입력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 대손 충당금은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계정을 찾으셔야 되겠죠. 대손 충당금 계정 코드 번호 다음 번호를 쓰시면 되는데 이거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요. 여하튼 14만 5천원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뭐죠? 대손 상각비라면 알겠는데, 그래서 대손 충당금 하면 알겠는데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얘기하니까 또 갸우뚱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 이거는 보통 회계 원리 아니 계정 과목 설명할 때 또는 FAT 1급 정도에서 계정 설명할 때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는 거 아시죠? 매출 채권에는 뭐뭐가 있죠? 여기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기타 채권에는 미수금 있고요. 그 다음에 선급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깍두기로 보통 얘기할 때 제가 그러는데 단기 대여금이 여기에 해당돼요. 단기 대여금은 단기 뭐죠? 매매증권, 단기 투자자산에도 속하지만은 기타 채권에도 속하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요 매출 채권이 뭐다? 기타 채권이 뭐다? 매출 채권은 우리 회사에서의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돈을 회수 못했을 때 그게 외상이라고 그랬다면 외상 매출금, 엄을 받았으면 받으럼, 그걸 매출 채권이라고 불러요. 기타 채권은 회사에서 그 상품이나 제품 이외에 건물이나 차량 운반고, 비품, 기기장치 이런 것들을 팔고 못 받았을 때는 미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매출채권은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이고요. 이는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미수금, 계약금을 먼저 줬을 때 선급금, 그 다음에 돈을 갖다 빌려줬을 때 단기 대여금이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채권은 공통적으로 특징이 우리 회사에서 회수를 해야지 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등등한 이유로 이 돈을 못 받게 되었다면 우리가 비용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손 충당금 먼저 사용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계정으로 그 비용을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되었을 때는 얘는 또 판관비 계정이에요. 이것도 잘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얘는 판관비 계정인데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기타 채권은요,
기타 채권도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다면 대손 충당금 먼저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은 매출 채권과 구분되는 채권으로 돈을 못 받게 됐기 때문에 기타 채권이라고 해서 대손상각비 말은 쓰기는 하지만 이를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규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 기타 채권을 알아야 되고 기타 채권에 돈을 못 받게 된 때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때는 대손상각비 얘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규정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인데 얘는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외 비용이란 말이죠.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당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규정 이만큼을 대손 설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에다는 대손충당금 이렇게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여기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는 걸 배우는 게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결산자료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여기 대손상각에서 우리 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선급금에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를 입력한다? 아니 선급금이래네. 당기대여금이 있죠. 착각을 했어. 기타의 대손상각비 당기대여금 이 날에다가 14만 5천 원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요. 두 번째로 그래서 대손충당금 보충법으로 설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자료 준 거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원재료 기말 재고액은 장부 금액과 기말의 재고자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봐서 기말 현재 있는 것과 비교해 봤더니 여기 300만원 여기 300만원 다 이상 없죠? 그러면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300만원 입력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도 장부상 200만원 기말 현재도 200만원 변동사항 없으니까 똑같죠. 그 다음에 제품의 재고액을 보니까 장부에는 75만원이라고 했는데 기말 현재 있는 게 90만원이야. 이럴 때는 어떤 걸 입력해야 돼요? 90만원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장부 금액인 75만원을 입력해야 됩니다. 기말 재고자산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장부는 75만원 있고 실제 현재 있는 것은 9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재고가 더 많죠. 이럴 때에는 장부에 있는 금액으로 그냥 사용한다. 입력한다. 750으로. 더 많아도 손대지 않아요. 그런데요. 반대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장부는 75만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창고에 현재 있는 금액이 만약에 650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현재 실제 있는 이 금액 650을 입력하셔야지 돼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장부에 갖고 있는 금액보다 시장 가격이 현재 있는 재고가 더 적다면 그 중에서도 얘는 뭐 때문에 차이가 났나 봤더니 여기서는 지금 단가가 차이 나고 있죠.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을 때 단가가 더 낮을 경우에는 낮은 금액을 입력하라. 얘가 바로 저가법이에요. 저가법이 적용되는데 단가가 더 높을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말뜻 자체가 저가법이라도 저가를 얘기하고 있죠. 저가일 때만 기말재고를 장부 가격으로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 어디 현재 가격으로 기말 현재 있는 가격으로 입력하라는 뜻이고, 현재 그 기말 재고가 현재 많은 것은 장부보다 많을 때는 장부 가격을 입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요걸 갖다가 반영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 제품에서는 여기 75만 원을 입력해야겠어요, 90만 원을 입력해야겠어요? 예, 75만 원을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문제에서도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가법에 해당되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저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3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제공품 쭉 내려가셔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다가 2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는 여기 장부금액, 저금액이죠. 요거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두 번째 사항 다 끝났어요. 세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여기서 전표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해당되는 결산분계를 일반 전표에 반드시 추가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마무리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처분 확정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메뉴에서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를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지금 우리가 결산분계를 집어넣고 자료를 입력했죠. 그죠? 그래서 자료를 불러올 때는 저장된 데이터는 우리가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예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입력한 자료들이 있으면 걔를 반영해서 자료를 불러와야지 최신 자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하는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아니오라고 누르셔야지 돼요. 이 내용은 아마 FAT 1급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단기 처분 예정일 있죠. 단기 처분 예정일 2025년 3월 31일 입력해 주시고요. 정기 처분 확정일은 2024년 3월 31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 전표 추가 얘도 눌러 주셔야지 여지껏 올해 한 해 동안에 발생했던 모든 수익 비용 계정 결산 마감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띵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한번 조회를 해 보실게요. 자, 요거까지 마감이 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조회를 해 보시면, 아까 재무상태표 할 때 오류 떴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떠야 안 떠요? 차변대변 모든 결산 마무리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차변대변 다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뜨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나중에 또 이 금액에 대해서 평가 문제에서 질문을 할 건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불리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얘가 재무상태표로 그 똑같은 금액이 옮겨갈 거예요. 재무상태표로요. FAT 1급에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재무상태표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지만 재무상태표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계정이. 근데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학원에서는 또는 배울 때는 학생이지만 집에 가면 아들, 딸, 뭐 남편, 아내 호칭이 바뀌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 477044 이 금액이 조금 전에 조회했던 재무상태표의 맨 밑에
그 금액을 이월시켜서 받은 금액, 이 금액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익이여금 처분계산서 손익대체 분기를 하시오. 이게 바로 전표 발생시킨 거였었고요. 이 과정이 이익이여금 처분 내역은 없는 걸로 하고 미처분 이익이여금 전액을 2월 이익이여금으로 이월할 것.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한 얘기죠. 요 말이 지금 요 파트를 어려워하셔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용어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용어도 같이 설명을 드린 거랍니다. 되셨죠? 자, 결산자료 입력에 대한 거 수행과제 마무리 다 손익대체 분기까지 끝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재무회계 평가에 대한 문제들 쭉 풀어보셔야겠죠. 저 잠깐만요. 자, 21번 문제는 평가 문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조회해달라는 문제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입력했었던 여기 입력했던 자료를 보시고요. 요거를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에 반영되는 은행 코드 세 자리 입력하라 알려달라 그랬었죠. CD 세 자리 004 요 국민은행이라고 써 있는 004 세 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해서 질문에 답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3월 한 달간이라고 했으니까 일개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월 단위인 월개표를 사용하는 게 더 빠르겠죠. 월개표 조회를 해서 한 달간 발생한 제조경비 총액이 얼마냐요? 제조경비는 여기 나와 있죠. 제조경비 총액은 여기 왼쪽에 있는 금액 780만원 요거를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개표 월개표에서요 2사분기 즉 4월에서 6월에 발생한 것 중에서 정부 보조금의 계정코드 세 자리 계정코드를 제대로 입력했는지를 보는 거죠.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사분기 4월에서 6월 4월에서 6월 조회를 해주시고요. 정부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정부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이 항목에서 정부 보조금 계정의 코드 번호를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부 보조금 코드 번호가 안 보이죠.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월개표에서 이 코드 번호를 조회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죠? 이건 이쪽이 아닌가 보네. 여기서 이걸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서 사용된 4월 7일 날 여기 보조금 있죠. 이 보조금의 계정 코드 번호가 104라고 여기 계정 코드 번호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로 조회해서 104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개표 월개표에서 8월 한 달간 8월 한 달간이면 여기가 8월이 돼야 될 거고요. 여기 8월 거기서 제품 매출 금액이 얼마냐요? 한 달간의 제품 매출 금액. 그럼 조금 내려와서 제품 매출 여기 있죠. 제품 매출 금액은 265385 요거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제품 매출액 이렇게 해서 일개표 월개표 조회에 대한 세 문제 해봤고요. 여기 25번 문제부터는 거래처원장을 조회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요.
거래처 원장 클릭해 주시고요. 5월 말 스물무역에 외상매출금 잔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5월 말이니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을 물어보고 있죠. 외상매출금은 108. 자, 조회를 해봅니다. 거래처에서 스물무역이라고 되어 있죠. 스물무역을 쭉 찾아보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죠? 스물무역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거래처 원장에 외상 매출금 잔액을 물어봤죠. 잔액은 여기 있어요. 그럼 요거겠죠. 그 잔액은 얼마라고 답하면 된다. 242500 242만 5천원. 요거 답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26번 문제는 6월 말 현재로 그 장기 차입금 잔액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6월 말 현재예요. 6월 말 현재에서 여기 6월 30일 장기 차입금이라고 그랬죠. 조회 F2 눌러서 장기 차입금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엔터 띵 치면 나오죠. 자, 1번은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천만원 여기 잔액 남아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우리은행 1억 2천만원 우리은행 1억 2천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농협차입 농협은 6천만원 여기 6천만원 이것도 맞죠? 카카오뱅크에서 차입한 건 없죠. 여기 해당되는 옳지 않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27번이요. 거래처 원장 6월 말 현재로 그 대신 외상매출금 잔액을 물어봤어요. 여기 유림산업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죠? 라고 물어봤죠. 여기다가 외상매출금을 조회하면 되겠죠. 유림산업 맞나? 제가 잘못 봤나? 아이.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유림산업 여기 있죠. 금액은 얼마라고 쓰면 돼요? 1371만 1500원 요걸 써주시면 여기서 질문하는 해당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은요 10월 말 현재로 거래처별로 보통예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여기 10월 말로 바꿔주셔야겠죠. 여기 10월 31일 보통예금 잔액을 조회해야지 돼요. 거래처별로.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보도록 하자고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이라고 그랬죠. 보통예금은 103번 이렇게 조회를 해 놓으시고요. 자, 하나은행 여기 하나은행 보통예금은 여기서 하나은행 보통예금 여기 있죠. 132-465-686 맞아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보통 두 번째 거 있는 거요. 잔액은 115-275-925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한은행 여기 있어요. 7,230만원 7,230만원 맞네요. 그 다음에 외환계좌는 맨 마지막에 있고요. 1,425 여기 틀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는 문제였었어요. 29번부터는 합계전 식사평가 조회해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됐으니까 닫고요.
자, 재무제표의 결산 여기 보시게 되면 합계전 X3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합계전 X3표 클릭하시고요. 6월 말 현재로 물어보고 있어요. 6월 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 얼마니에요? 6월 달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니까 부채란에 가셔서 비유동 부채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부채는 잔액은 대변에 있는 거죠. 기정 여기서 금액은 2,800만 원. 요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계전 X3표에서요. 10월 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니에요? 그럼 여기 10월 말로 해주시고요. 외상매출금 여기 있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요? 500만 원. 요것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 500만 원 요거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합계전 X3표에서 똑같이 10월 말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여기 500만 원이었고 31번이네요. 이번에는 12월 말로 조회를 해달래요. 12월 말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영업외 비용 총액이 얼마니에요? 쭉 내려가시게 되면 영업외 비용 여기 보시면 영업외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영업외 비용에 대한 총액 비용 총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20만 7천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2번부터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는 문제예요. 여기 빼놓고요. 재무상태표 여기 해놓고요. 12월 말 현재로서 유동성 장기 부채 금액 얼마죠?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죠. 유동부채 밑에 보시면 유동성 장기 부채에 대한 그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2천만 원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금액은 2천만 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12월 말 현재 기말 제품 금액 얼마냐요? 기말 제품은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조금 내려가면 여기 재고자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이거는 기말에 있는 우리 기존 과목들의 잔액들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제품에 대한 기말 잔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75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 7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 얼마니에요? 얘도 붙이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기 있죠?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게 2,600만원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죠. 재무상태표에서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요건 아까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맨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시게 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서 2월 이익잉여금 가로 해놓고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했어요. 여러분이 알기 쉽게 477044 예, 1번 이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35번까지 우리 결산까지 포함한 재무회계의 평가 문제까지 다 해보셨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의 실무수행 네 번째 근로소득 관리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